이런 XY 관계가 이렇게 로그로서 정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XY의 최대체수를 구해야 됩니다. 최대체수 문제는 각 함수마다 늘 나오는 문제고, 일반적으로 푸는 어떤 방향은 비슷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해는 그래프에서 보는 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겠고, 그래프에서 처리하기 곤란할 경우에 기본 공식이나 특히 산술, 기하평균 등을 이용합니다. 지금 이 문제의 경우에도 식을 변형해서 산술기하평균을 이용해서 최소값을 구할 수 있고, 역시 공식을 쓰기 때문에 조금 간편하겠죠. 그런데 산술기하평균이 역시 눈에 잘 안 들어올 경우에 역시 요 관련 공식이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으면 잘 안 보일 텐데, 역시 분수식으로 정리를 해서 함수에서 최대체수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역시 그럴 때에도 역시 우리가 일반적인 공식이 적용이 되는지를 이렇게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우선 로그 3의 x 플러스 y, 로그 3의 x, 로그 3의 y 이렇게 합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일단 관계를 찾아야 되고, 로그에서 이렇게 분배법칙 쓰면 안 되죠. 진수의 합과 차는 이런 분배법칙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근데 가끔 그런 실수를 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주의를 해 주시고, 다행히 미수가 같습니다. 미수가 같으니까 로그에서 더하기는 곱이죠. 그러니까 미수가 같으니까 일단 x 플러스 y는 xy, 합과 곱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역시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산술기하평균입니다. 우선은 산술기하평균 공식을 조금 보면 2분의 a 플러스 b, 두 수를 더해서 2로 나누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평균입니다. 그게 산술평균이고, 두 수 곱해서 루트를 세운 것이 기하평균, 그 다음에 이게 조합평균입니다. 사실은 공식적인 측면에서는 조합평균은 요즘은 뭐 그렇게 안 씁니다. 주로 산술, 기하평균. 뒤에 수열 단원에서는 이 산술평균이 등차수열에서 등차중앙이죠. 이 기하평균은 등비수열에서 등비중앙에 해당됩니다. 조합평균은 이전에는 그 조화수열에서 조화중앙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화수열이라는 그 용어가 빠지면서 보면 요 내용은 뭐 그렇게 쓸 일이 없죠. 물론 조화수열이라는 용어는 빠졌지만 그 수열 모양은 나옵니다. 어떻게 증명하는지는 일단 빼도록 하고, 역시 산술기하평균을 쓸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 양수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양수 조건이 없으면 못 쓴다는 뜻이죠. 둘 다 음수일 경우에는 뭐를 바꿔주면 되니까 물론 쓸 수 있습니다. 양수와 음수가 섞여 있을 때는 이 산술기하평균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걸 기억을 해 두시고, 또 산술기하평균에서 이 등호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술기하평균에서 이 등호가 성립할 때는 이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한다. 산술기하평균, 양수조건, 등호조건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리된 식이 x 플러스 y는 xy,
이렇게 정의가 되었고, XY의 최대최소를 구해야 되는데, 역시, 힌트는, 진수 조건에서 양수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식에서 XY 양수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을 쓸 때, 우선 문제, 최대최소 문제에서 양수 조건이 있으면, 산술기하 평균 쓰면 될까? 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역시 산술기하 평균에서는 식의 모양에서 합과 곱이 이렇게 들어 있으니까, 지금 문제에서도 합과 곱이 이렇게 관계가 맺어져 있죠. 그러니까 합과 곱,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합만 주어져 있지만 실제 두 수를 곱하면 1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조건에 맞으면 역시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일단 x 플러스 y와 xy 관계가 이렇게 맺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xy 지금 구해야 될 게 xy니까 x 더하기 y에 이 xy를 대입을 할 수 있고, 이는 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게 xy인데 xy에 대한 이런 부등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치환을 해도 되고 그냥 제곱을 해도 되겠죠. 뭐 여기서 또 xy 때문에 보기가 이러면 치환을 해서 t제곱 부등식을 풀면 됩니다. 2차 부등식이니까 t는 0보다 t는 4보다 xy가 양수기 때문에 0보다 적을 수는 없죠. 따라서 t, 즉 xy는 4보다 큰. 그러니까 xy의 최소값이 4가 된다는 뜻이죠. 지금 관계에서는 사실은 여기서 산술기하 평균을 떠올려야 이렇게 문제가 풀어집니다. 그러면 역시 산술기하 평균이 우리가 정리가 덜 돼 있거나 또 역시 미처 산술기하 평균을 생각을 못하게 되면 우선은 요 XY 관계가 정리가 돼 있고 XY 곱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니까 역시 이걸 함수로 볼 때는 변수가 두 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변수를 줄여야 됩니다. 변수를 줄이려면 y를 또는 x를 대입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주어져 있는 관계식에서 정리를 해보면 y는 x-1분의 x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xy는 변수를 줄여서 이렇게 하나의 변수로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하나의 변수로 정리가 되면 역시 x에 대한 함수로서 처리를 할 수 있죠. 물론 지금은 조금 식이 귀찮으니까 조금 보기는 불편합니다. 역시 이 분수식을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을 뺐고 1을 더했으니까 0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약분이 되어서 x 플러스 1이 되고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이거를 그래프로서 뭐 미적을 배우면 이 분수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미적에서는 이런 식이 종종 나오죠. 근데 지금은 이 함수 그래프를 못 그리니까 역시 뭐 관련 공식이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수하 산술기압 평균 명제 단원에서 이런 식은 사실은 바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어쨌든 산술기압 평균을 써야 되는데 아까 언급됐던 이런 역수 형태의 합은 산술기압 평균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지금 분모의 항이 하나가 아니고 x-1 항이 두 개가 되니까 그것이 x-1이라는 식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원래는 1이었으니까 플러스 1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요 두 식 x-1과 x-1분의 1 이 두 식은 문제 조건에서도 1보다 크니까 x-1은 양수고 당연히 x-1분의 1도 양수입니다. 두 양수의 합이니까 x-1 이게 두 개를 더했고 두 개의 합은 요 산술기압평에서 이거를 오른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두 개 있고 지금은 역수 모양에서 두 개를 곱하면 1이 되죠. 따라서 이것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산술기압 평균에 의해서 최소값이 정해집니다. 우리가 구하는 값 중에도 2가 있죠. 따라서 이게 최소값이 2를 더하니까 이 식의 최소값은 4가 됩니다. 일단 당연히 이 뒤에 있는 풀이는 사실은 조금 복잡하죠. 근데 역시 지금 여기서 처음에 산술기압 평균이 당황스러울 때는 우리가 일반적인 처리 방법은 역시 함수로 처리를 하는 방법인데, 그러려면 변수가 하나로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통일을 했을 때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쉽게 우리가 문제가 해결될 텐데 사실은 지금 이 그래프는 미적을 배우기 전에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요식 변형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식이 변형되었을 때 산술기압 평균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하는 부분은 1학년 때 연습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식 사용하면 산술기압 평균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산술기압 평균 공식 잘 정리해 두시고 주의해야 될 부분은 양수 조건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요 등호 조건 주의해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